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간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남은 임기 동안 민의를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창조국방 기술장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권 장병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군급식유통센터가 자운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45개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지난 임기 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더 나아가 제2도약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또 안보도 튼튼하게 챙기고 이렇게 하려고 많은 거기에 모든 힘을 쏟으면서 살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서 각계각층과 협력과 소통을 잘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서 또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또 각계각층과 협력과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과 안보정책 두 가지 분야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초도 튼튼히 다지고 또 활성화도 이루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미래 성장 동력도 준비를 하고 또 안보라는 게 우리 혼자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하고도 어떤 신뢰 속에서 긴밀한 공조라든가 또 교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켜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계속하면서 안보도 잘 챙기고. 박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에게 정부의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며 정부와 국민 사이에 좋은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제1회 창조국방 ICT 기술장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ICT 분야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을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제1회 창조국방 ICT 기술장비 전시회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국방정보화 사업설명회에서 ICT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장비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해옴에 따라 국방부가 미래부와 협업을 제안하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국방부와 미래부가 준비한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민간군이 함께하는 자리로 창조국방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진흥 등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는 상생의 장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방부와 미래부는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개 소프트웨어와 사물 인터넷 기술 개발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격오지 부대 원격 진료 서비스와 스마트 훈련병 관리 체계 등이 있습니다. 이래를 출발점으로 계속 발전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 장비가 국방 정보화 사업에 적용이 돼서 국방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우리 경제도 살리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6개 분야 150개사에서 ICT 전 분야의 제품을 전시해 국방과 공공 분야 수요자를 하여금 제품을 직접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 분야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 정책과 조달, 기술, 소요 등 4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의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전시회 기간 ICT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사이버 방호 등 총 6개 분야의 세미나를 통해 최신 ICT 기술 동향을 소개합니다.
국방부와 미래부는 이번 전시회가 민관군 다수 기업의 협업과 상호 원활한 교류를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ICT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창조 경제와 창조 국방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장병들의 신선한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충청권 군급식유통센터가 자운대에 개관했습니다. 부식의 수납과 검사, 배송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 급식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충청권에 최첨단 군급식유통센터가 개관했습니다. 26일 자운대에 문을 연 급식유통센터는 연면적 2,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대규모 냉장 냉동창고를 비롯해 최신 포장실과 출하 대기장, 검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18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보관창고 등 첨단 시설과 전동식 물류트럭, 습식 바닥 청소차 등 현대화된 장비도 구비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서 우리 장병들의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급식유통센터는 지난 2012년 전남 장성군에 최초로 문을 열어 호남 지역 급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급식유통센터가 운영되면 부식 수납과 검사, 포장, 배송 등 전 과정이 저온 유지 상태에서 이루어져 식자재 품질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급식 부대에선 위생적으로 포장된 부식을 신선한 상태로 공급받을 수 있어 급식의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해안경계부대와 통신중개소 등 소단위 부대까지의 식자재 배송은 민간업체를 이용한 위탁 배송 형태로 이루어져 장병들은 군 고유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추가로 영남권 급식유통센터를 개관하는 등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제19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요트대회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해군사관학교 앞바다에서 열립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에는 요트와 윈드서핑 등 11개 종목에서 초중고교생팀과 일반팀 등 190여 개 팀이 참가합니다. 대회에는 29일 선수 등록과 계측을 시작으로 30일부터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갑니다. 개회식이 열리는 30일 해군사관학교 교내에서는 해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인수상정 경영과 모형선 설계 제작 대회를 처음 개최하고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는 군함과 요트 그리기 사생대회도 열립니다. 대회 기간에는 해군사관학교가 매일 개방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군함견학과 해양스포츠 장비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쟁기념관이 다음 달 5일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모형 비행기 만들기와 소방안전 체험교실 등 체험형 프로그램과 함께 수방사 모터사이클 퍼레이드, 특공무술 시범 공연 등 전쟁기념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선착순 1000여 명의 어린이에게는 퍼즐과 완구 등 선물도 증정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부 영내 직원 자녀 700여 명을 초청해 댄스 공연과 의장대 시범 등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지난 21일 사천시 선진리성에 위치한 공군 충령비에서 사천지구 호국영령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호국 보훈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사천지구 호국영령 추모 행사. 이날 행사에는 역대 공군 참모총장과 공군 교육사령관, 제3훈련 비행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6.25 전쟁 당시 조국 영공을 수호했던 약 200여 명의 참전용사도 행사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선진리성 공군 충령비는 6.25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사천기지 소속으로 활약하다 장렬히 전사한 공군 장병 113인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한편 사천 호국영령 추모 행사는 대구의 고 이근석 장군 추모 행사와 강릉 호국영령 추모 행사와 더불어 공군 3대 추모 행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20일부터 진행 중인 6.25 참전용사 위로연에서 65년 전 사진이 사진 속 주인공에게 전달됐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영연방 참전용사 위로연에서 영국군 참전용사 윌리엄 스털링 씨는 같은 참전용사인 데이비드 버드 씨에게 전쟁 중 찍은 사진을 65년 만에 전달했습니다. 스털링 씨는 전쟁 당시 전우들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대부분 사진 속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65년의 시간이 흘러
국가보훈처에서 초청한 재방한 행사에 참석한 스털링 씨는 참가자 목록에 있는 버드 씨의 이름을 보고 옛 사진의 주인공임을 알게 됐고 이날 행사에서 사진을 전달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유니티비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조명한 연극 무대로 함께 가시죠. 함께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을 조명한 연극 아나스포라. 탈북민과 이산 가족의 실제 사연을 토대로 재탄생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헤어짐, 흩어짐 이런 뜻이고요. 아나스포라는 디아스포라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돌아감, 하나됨, 고향으로 돌아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많이 조사를 좀 했어요. 실제 세터민들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각종 자료를 찾아서 지금 이 연극에 등장하는 4가지 이야기는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써두면은 붙일 날이 오겠지 뭐. 주인공인 중학생 석철과 금동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실제 6.25 전쟁 당시 학도병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한 소년들은 2만여 명.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 속 앳된 모습의 석철과 금동은 적진을 향해 사격을 가합니다. 분단, 전쟁, 뭐 이런 탈북민 이런 것들과 어떤 피부로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고 뭐 사실 저도 그랬는데 이 공연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 100% 제가 다 공감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공감. 인민군의 총에 맞고 쓰러진 금동. 석철은 적진에 친구를 두고 도망가는데요. 이후 석철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석철아, 내 여기서 개죽음 하기 싫다. 살려도 동물이야. 이러지 마. 나 우리 친구 아니래. 우리 친구 아니 석철아. 과거의 석철과 현재 석철이 만나서 그 화해하는 장면이 저는 이게 연극만이 할 수 있는 뭐 영화나 그런 데서도 표현은 가능하지만 현재와 과거의 직접적인 이 만남, 현재 그 노인 그 석철이지만 과거의 자기 자신과 만나고 친구하고 만나고 근데 그 만남이 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좀 애틋함도 좀 있고 스스로 배우로서. 미안하긴 무슨 우리 친구 아이가? 과거 학도병 소년들이 전쟁으로 아팠다면 이번에는 남북 분단 이후 방황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극에서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리송지라는 세터민이 한국에 들어와서 남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북한 남편이 찾아와요. 그래서 두 남편과 같이 지내게 되는데 잠시 후에 또 중국에서 결혼을 한 남편이 찾아와서 한 지붕 밑에 3개의 국적을 가진 남편들과 함께 있게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를 보면 말이야 남남북녀라는 말이 딱 맞아, 그지? 북녀는 맞는데 남남은 어떻게 자기 비판 좀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때서? 나 이러면서 대학 때 킹카였어. 야, 너 송지 아니니? 이거 보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야밤에? 이 사람 제 와이프입니다. 야, 리송지. 너 송지 아니니? 남편은 셋, 아내는 하나. 관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동시에 놀라워한 무대입니다. 이겨도 현실감이 넘치지 않았는가. 제 친구 어머님이 아까
여자분이랑 비슷한 처지에 있거든요. 코미디하기도 하지만 그 여자분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 우리 같이 삽시다. 이승기! 전 더 이상 못 헤어진다. 고난의 이웃된 부모 형제 다 잃고 내 배 아파가는 자식도 잃었습니다. 내 헤어지는 거 정말 눈더리가 난다. 우식 씨도 내 남편, 강호 씨도 하늘이 내려준 내 남편 아닙니까? 죽든 살든 같이 갑시다. 이게 정말 우리의 이야기구나. 우리 사회에 우리 삶 안에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줄 통일을 꿈꾸는 연극 아나스포라.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더 이상 헤어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대학원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제1회 창조국방 학술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창조국방 경영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와 특허청이 주최하는 2016년 군 장병 발명 경진대회가 군 장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7월 13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본부가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제3기 해군해병대 장병 인권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5월 27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군본부 법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오는 29일 서울대학교와 함께 개교 70주년 기념 통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을지강당에서 개최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사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26일부터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창조국방 ICT 기술장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방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